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이 오바마 케어라는 것, 생명력이 참 끈질깁니다. 공화당이 7년 동안 없애려고 시도를 했고,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day 1에 없애겠다라고 공언을 했던 바로 그 의료보험제도입니다. 그런데 뉴스위크지가 조사를 해봤는데 2010년 3월 23일 이후에 무려 70번 이 오바마 케어에 대한 폐지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오바마 케어가 살아있습니다. 바로 지난 7월에 존 맥케인 상원의원이 극적으로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뒤집으면서 NO를 해서 다시 이 폐지 시도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바마 케어 폐지 이야기는 이제 끝난 것으로 모두가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로 다음 주에 공화당이 다시 한번 오바마 케어 폐지를 시도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이번이 진짜 마지막 시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주에 상원이 먼저 표결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번에는 단순 과반수, 즉 50표만 있으면 통과가 됩니다. 왜냐하면 2017년 예산조정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51%로 통과를 시킬 수 있는 기간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불과 이제 2주가 남아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중차대한 법안이 통과의 절대 과반수 60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오바마 케어의 폐지는 이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이 70번 시도한 끝에 마지막 시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견해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 오바마 케어 폐지안, 그 내용은 어떤 것이고 통과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고 또 찬반 의견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법안은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린지 그램 상원의원, 그리고 루이지애나의 빌 캐시디 상원의원의 공동 제안한 법안입니다. 아직도 50표 확보를 하지는 못했지만은 마지막 설득 작업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고, 여러 의원들은 아직도 의견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쌍수를 들어서 이 법안을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요점은 이런 것들입니다. 연방 정부가 지금까지 관리하는 의료 예산을 주 정부에게로 과감하게 이전한다. 그래서 주정부가 실정에 맞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바마 케어가 주던 정부 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가 Pre-existing Condition Cover에 재량권을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 또는 제약과 관련한 세금을 많이 줄이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정부 돈으로 극빈자들의 가족계획 사업을 지원하는 것, 이것도 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새 법안의 내용입니다. 이 제안된 법안대로 하면은 일리노이 주 등 여러 주가 지금보다 의료비 예산이 크게 감소가 됩니다. 반대로 또 의료부가 늘어나는 주도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상원의 의원들이 해당 주의 손익에 따라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보험사들이 여러 개가 반대를 하고 있고 AARP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15개 거버너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5개 주의 공화당 거버너도 들어 있습니다. 지난번 7월에 있었던 오바마 케어 폐지 시도, 이것이 실패할 때 여러분 단 한 표로 부결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만큼 의회 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 공화당 의원 지금 52명인데 이 중에 알래스카의 리사 머커스키 의원이 반대를 했고 메인주의 수진 콜린스가 반대를 했고, 그러니까 50표가 됐는데 여기에 존 맥케인 상원의원이 엄지손가락을 뒤집으면서 극적으로 NO를 해서 불과 한 표 차이로 부결이 됐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50표 확보의 증거는 없습니다. 의회 예산국이 새 제안에 대한
영향 분석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적표가 나오기 전에 내주에 표결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미국의 의료보험제도 매우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미국의 병원비, 약값이 비싼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전체 GDP의 17.1%가 의료비입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소비자들이 내는 의료비가 세상에서 가장 비싼 돈을 내는데, 그러나 그 혜택은 세계 전체에서 한 30위 이하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걸 바로 잡자는 것인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선 정견 자체가 다른 두 개의 큰 그룹이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수와 진보의 그룹입니다. 한쪽에서는 내가 벌어서 보험을 사서 잘하고 있는데 왜 국가가 나서서 세금을 더 내라, 벌금을 내라,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라 간섭을 하느냐, 그런 불만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저소득층, 무보험자의 구제는 국가의 의무가 아니겠느냐,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험 현황을 아주 간략하게 분석을 하면 전체 국민의 한 3분의 2 정도는 직장에서 제공되는 보험, 또 공무원 보험, 군인 보험 이런 것을 커버가 되고 메디케어, 메디케이드가 있습니다. 나머지가 이제 문제인데 이 부분이 한 1억 명 가까이 됩니다. 현재 무보험자의 비율이 8.8%, 약 2,800만 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 오바마 케어가 무보험자를 그동안 한 2천만 명 구제를 했습니다만은 오바마 케어가 한 일은 전 국민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시켰습니다. 만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을 낸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모두 벌금을 내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득층의 시민들이 투자를 할 당시에 surtax, 부가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돈을 좀 더 내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돈을 잘 버는 의료관계 기업들, 보험회사, 제약회사, 의료 관련 비즈니스들 세금을 좀 더 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곤층을 돕자, 이런 이제 이론인데, 아주 쉽게 말하면은 있는 자의 주머니에서 돈을 좀 꺼내서 없는 자들에게 혜택을 주자,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나 공화당 보수 측의 반론은 국가가 개인에게 보험 상품을 팔려고 강요할 수 있느냐, 그런 이제 반론이고, 조세 균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죠. 이미 부자들은 법이 정한 대로 높은 세율의 세금을 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추가 세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3분의 2에 해당하는 보험자들의 커버를 누가 하느냐, 바로 기업이 합니다. 그런데 기업에게 자꾸 부담을 주면 이 시스템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된다, 그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세금 돈을 편향되게 집행을 하느냐,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등 4개 큰 주가 의료비 세금의 37%를 독식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반론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주에게는 불공정한 처사이다,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70번이나 시도를 했고, 그러나 결국 오바마 케어 폐지가 실패를 했는데, 그러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를 한다, 그것이 바로 내주의 상황입니다. 이 일리노이 주는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결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예산 80억 달러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2020년에서 2026년 6년 사이에 80억 달러를 일리노이 주가 잃게 됩니다. 그러나 일리노이 주 내 공화당 의원들은 현재까지는 대부분 침묵으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 주가 80억 달러를 잃는다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당론의 눈치도 안 볼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내주 표결이 있는 것은 이제 틀림이 없는 사실이고, 통과 또는 실패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앞으로 뉴스위크지가 어떻게 카운트를 하게 될지, 71회 실패 이렇게 카운트를 하게 될지 두고 볼 일입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북한은 태평양상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뉴욕에서 기자들에게 밝힌 말입니다. 그의 이 발언은 김정은의 트럼프 정신착란 발언 직후에 나온 말입니다. 북한은 트럼프의 북한 전멸 UN 발언 이후에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이 내주 중에 오바마 케어 폐지안을 또 한 번 표결에 붙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안은 보험 가입 의무화 조항을 없애고 의료기금을 연방에서 주정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는 이 안대로 될 경우에 의료기금 80억 달러를 잃게 됩니다. 아직도 통과선인 50표 확보 여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최대의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이 의회의 러시아 수사에 말려들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2015년부터 2년 동안 게재한 러시아 관련 광고 내용을 의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광고의 숫자는 3,000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펜타곤은 최신 정예 공격기인 F-35 그리고 F-22 전폭기의 무장과 전투 능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 기종들은 최근에 한반도 상공에서 폭격기들과 함께 북한 공격 훈련을 했었습니다. F-35는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레이더에 포착이 되지 않습니다. 프랑스는 한반도 위기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에 불참할지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올림픽 당국은 최종 결정은 아니지만 불참의 경우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는 2014년도 소치 올림픽에서 15개의 메달을 따냈었습니다. 일리노이 주내 오바마 케어 보험료가 내년에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 보건당국은 내년에 보험료가 16에서 35%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21살 금연자 쿡카운티 거주 실버 플랜의 경우에 현재 보험료 212달러가 내년에는 315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리노이주 전역의 고용 사정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나 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업률 현재 5.4%, 작년에는 5.9%였습니다. 전국 평균치는 4.5%입니다. 블루밍턴과 캔커키 등 남부 지역의 실업률은 4.2%, 작년에는 5.3%였습니다. 더블 베이스 악기를 놓고 부녀 간의 송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87살 난 전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베이스 주자 조 구아스타 페스테, 그의 1585년도 그리고 1749년도에 제작된 베이스 악기를 팔지 못하도록 두 딸을 쿡카운티 법원에 제소했습니다. 그러나 두 딸은 이 악기의 보험료 부담만 15만 달러에 달한다고 이에 불복하고 있습니다. 늦더위가 오늘도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맑고 흐리고 최고기온 91도입니다. 토요일, 주일, 월요일 계속해서 맑고 최고기온은 각각 86도로 예상이 됩니다. 화요일 맑고 흐리고 최고 84도입니다.